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의 카도입니다. CPI가 발표되었고요. 예상대로 0.5% 인상이 나왔고, 그리고 파월이 입을 털면서 이제 시장 상승세를 찬물을 끼얹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입을 털 거라는 거를 사실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파월이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PPT를 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파월 포인트 같아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요. 아무튼 약간 그 파월이 그렇게 입을 털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입을 털 거라는 건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왜 파월은 입을 털 수밖에 없었을까? 자, 일단 우리 가볍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미국 경제가 있어요. 미국이 있습니다. 소비자 경제가 너무 좋아졌어. CPI가 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실질 임금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경기 침체는 없다. 그럼 시장의 기대는 뭐예요? 당장이라도 금리를 내릴 것 같아.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요.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러면서 또 뭐가 오르냐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요. 자, 그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PPI가 오르고요. CPI가 오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진행하고 있던 방향으로 가려던 힘, 그게 뭐예요? 관성이에요. 근데 이 물체, 이 CPI라는 물체는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한 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아지니까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얘가 관성이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그 관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상상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생물 쪽에서는 그런 힘이 작용을 하면서 얘가 이제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계속 얘를 낮춰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2%대까지. 그러니까 파월은 이 기대감을 조져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으로. 얘네가 할 수 있는 액션 중에 가장 마일드한 액션이 입으로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조지되 얘는 제자리에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리에 있으라고 한들 얘가 제자리에 있겠습니까? 얘가 빠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면 얘는 그래도 덜 빠지더라도 빠지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월을 지금 원망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생각은 해야 돼요. 파월이 만약에 0.75% 올렸다면 그러니까 가장 마일드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해를 추가적으로 끌고 가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금리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0.5%를 인상했으니까 우리나라도 0.25%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베이비 스텝으로 나가겠죠. 자, 베이비 스텝으로 나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일단 지금 연말이잖아요. 내년 연초에 기대 대출 한도가 올라가요. 0.5%를 인상하면은 기대 대출 한도가 더 낮아졌을 건데 내년 연초 기대 대출 한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된다라고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근데 뭐 부동산 시장이라던가 기타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돌긴 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단 주식시장으로 유입은 줄어들겠지만 시장이 돌기 시작하면서 경기 지표가 살아납니다. 그럼 내년에 우리가 주식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환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둘째로 내년에 또 다른 팬데믹이 안 오리란 보장이 없어요. 이 팬데믹이 왔을 때 지금 올려놓은 금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한국이 0.25% 올라갔잖아요. 이 조여져 있는 금리 덕에,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 금리도 그렇고 미국 금리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조여져 있는 금리 덕에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긴축을 시작한 상태에서 긴축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팬데믹을 맞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액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고 그래서 시장이 초급등이 나왔던 거고 그 이후로 그 돈줄을 끊어버리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팬데믹이 됐건 뭐가 됐건 어떤 좀 경기적인 불안함이 오는 상황에서 금리를 재차 인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 엔드 포인트가 더 높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말을 했지만 팬데믹뿐만 아니라 그 어떤 리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리스크가 와도 그래도 지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리스크가 왔을 때 조금 덜 위험하다라는 거, 요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바이오 쪽 관련해가지고 거래소가 바이오 공시를 개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임상의 기대 효과 부분을 이제 삭제를 한대요. 결국 이게 뭐냐면 회사가 야, 너 일방적으로 너네 그 데이터 진짜야? 너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객관성 있는 자료 맞아?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회사는 주장하고, 그리고 일반 개미들은 야, 그거 진짜야? 이렇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걸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대 효과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은 양쪽이 그 결과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바이오주가 아마 안 좋을 겁니다. 특히 임상 관련된. 그래서 이제 실제 어떤 효과가 있었다, 요 정도까지만 기입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표가 크게 낮아졌다, 사망자가 줄어들었다, 암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이런 현상학적인 해석밖에 불가능해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디스커션을 통해서 야, 이거 이런 결과와 이런 결과를 종합해보니까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걸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 거고, 그 덕에 바이오 관련 주식의 주가는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건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면 임상 데이터가 그동안 좋았던 종목들, 앞으로 임상 데이터가 좋을 걸로 예상되는 종목들, 그런 애들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 그런 애들의 주가는 더 미친 듯이 널뛰게 할 겁니다. 왜? 이미 그렇게 쓰고 있는 애들에게 수급이 다 몰려갈 거기 때문에, 특히 기관 수급.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항상 생각을 할 때는 양면성을 다 생각해야 된다. 지금 아까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도 다 마찬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양면성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도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